네. 야, 교수님 이렇게 드디어 실물 영접을 하네요. 제가 네. 지금 요즘 유튜브 방송에 워낙 많이 또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워낙 많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뭐, 네, 아니 보니까 본인 방송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회원 가입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네. 제가 언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셨나 찾아보니까 네. 비상계엄 당일에 개설하신 거세요? 당일에 개설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개설을 했는데 바로 비상계엄이 터졌죠. 아,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후가 아니고 예, 전에 만드셨다. 예, 저는 원래 문학평론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교양에 대한 그게 원래 저희 본업이니까 네. 요즘 책을 읽는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좀 이제 세상하고 직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뭐 혼자 뭐 한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그렇고 또 아. 시민으로서 제가 문학평론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 해석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제 비평이 굉장히 문학을 통한 정치 철학에 대한 탐구가 되게 많은 비평이에요. 저는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냥 그때 가지고 있었던 좀 해석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냥. 아니 저도 과거에 이제 저작들을 좀 이렇게 네. 찾아보다 보니까 교육이나 철학, 인문 전형에 네. 관심이 많으시던데 네. 정치 비평이란 현실 정치로 옮겨왔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다리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도 그런 실천적인 그런 철학을 지향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주로 쓰는 비평이 그런 거예요. 그 비평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학 비평을 하면은 뭐 그냥 뭐 우리 저 이창동의 시 영희 보면은 처음 시를 배우는 엄마 보고 그 저기 딸이 전화하면서 아 엄마는 뭐 이상한 얘기도 잘하고 꽃도 좋아하니까 시를 배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학은 뭐 꽃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게 문학이에요. 최초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개인적 고통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고통도 있고 네. 또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명적인 어떤 그 고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고통을 이루는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 또 억압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그냥 거의 본업처럼 늘 해왔던 일이에요, 사실은. 네. 게다가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체로 명쾌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별칭이 네. 젊은 도올이다. 네, 이런 욕쟁이가 얘기도 됐죠. 그 욕쟁이 평가에 도올.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유, 그뭐 저기 도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고, 예, 그냥 좀 명쾌하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영역에 대한 뭐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좀 일반 그 시사 비평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스탠스는 사실 좀 달라요. 결이 다르게 하십니다, 예, 솔직히. 예, 예.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 정치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그 진영적 관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이렇게 딱 사태가 벌어지면 그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가, 네. 어느 정치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편 가르기의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구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어떤 그런 사안을 어떤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본다라든가. 근데 도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관점은 아닌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추구하는 거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진리 추구. 예, 진리 주고. 예, 이것이 네. 어느 진영에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단순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냥 그 뭐랄까 기계적 중립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좀 실천적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분명한 어떤 그 지향과 방향이 있죠. 근데 네. 이 방향 속에서 보게 되면 사회 진영 안에서 보면은 그 민주 진영이라든가 소위 진보라고 얘기했던 그룹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진리의 방향, 어떤 보편성을 향해서 역사가 그런 방향에 오히려 저해되는 일을 한다거나 유선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진영과 상관없이 엄청 그냥 고되게. 하는 네.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우리 그 평론가님의 최근의 활약상을 우리 이보우 연구원도 좀 보신 바가 있는 거죠? 네, 봤습니다. 네. 좀 제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유튜브 하시는 건 몰랐고 네. 최근에 유명해지셔가지고 한 방송에 저 JTBC에 나오셨던 거 본 것 같은데. 장르만 여의도도 네,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보게 돼가지고 아, 또 그랬군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네. 또 문학의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데 또 이렇게 정치 평론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도울 선생님 생각났고 도울 선생님에 비하면 또 목소리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십니다. 도울 선생님은 뭐 이런 소리 하나요?
그래서 날카로움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네. 또 안전적인 목소리 톤으로 그래서 더 인기를 얻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은 그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민원연 활동할 때 뵀었는데 네, 그 네, 네. 이후에도 보면은 언론 비평을 하시다가 예. 최근에 사실상 이제 정치 평론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예, 뭐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해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 듭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이게 정치 평론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그 편가르기 논리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제3자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이익이나 공적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편가르기 논리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구교현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마찬가지입니다. 같은데 네. 그런 점이 가장 고민이죠 항상. 게다가 특히나 본인이 나가서 활동하는 매체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이봉우 연구원님 하면은 뉴스 공장이 자연히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쩔 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논의할 바는 최근 화제의 중심인 뉴 이재명 현상인 거고 요걸 차근차근 짚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한식만 먹던 사람들 가게에 스파게티도 먹는 사람도 들어오고 일식 먹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손님이 확장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뭐 가게가 잘 되면 주인한테도 좋은데 네. 어떤 가게가 잘 되면 그 주변의 지역 상권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럼요. 거고 네. 반대로 또 이제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해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갈라치기 언어라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포괄적 대중정당으로 시작했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미 포괄적 대중정당이 된 건 사실 오래돼 버렸고 그리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뭐 당원이나 지지층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이제 우리가 중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포괄적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비전을 제시해 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말씀하신 뭐 갈라치기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제기되는 건 뭐 그 이제 새로 들어온 최근의 지지자분들을 뉴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손님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사실 명칭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붙이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때문에 갈라치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치인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치인들이 됐든 정치인도 사실 내외부에 다 있을 수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의 좀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야, 요거 한번 이용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경쟁 정당에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유난히 뉴 이재명을 좋아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기성 매체들 미디어도 중에. 있다. 네. 예. 저를 보면서 웃으시네요. 아니요. 보수 언론 쪽에서 보수 언론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언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그 뉴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 양상이 과도하거나 악용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려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데 저는 네. 조금 저기 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한국 정치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관념을 거기에 이제 좌우하게 하는 거고 사실 그 세계관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한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사라져야 될 말, 쓰레기 같은 말 중에 하나가 저 이제 갈라치기라는 말을 생각해요. 갈라치기다. 네. 이제 갈라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관점을 얼마나 다양한 갈래로 만드는가. 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토론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컬처, 제도를 만드는가. 이게 사실 민주주의에 이르는 전체 다 알파의 오마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오히려 문제시게 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그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형 스피커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들을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좀 이런 말들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데올로그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막는 그런 것을 오히려 이런 진영의 스피커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규탄에 맞지 않는다. 네, 그 철학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학자로서 비평의 네.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도 이게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제 스승님이 쓰신 책 중에 작년에 나온 책 중에서
다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아, 다 말하게 하라. 네, 그건 이제 원래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지성사를 적은 책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서양에서 온 것으로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역사 안에서 다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음. 공론장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자생적으로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 관점에서 보면 이 갈라치기라는 건 너무 이제 정말 네.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음. 이런 말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이렇게 좀 반겨야 되는 현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제고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용어가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뉴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발생적인 차원 자체를 따져가다 보면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지난 대선의 여러 가지 이제 후보에 대한 품평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 그룹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념 규정을 했는데 한동안 그 얘기가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통합의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분출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다면 시점적으로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게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관님은? 아, 저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이런 지지세에 놀랄만한 확산,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뭐 65%, 6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대선이라고 하는 이번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비상시국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간신히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이제 지난 다음에 그렇죠. 이 지지세가 계속 확산되고 굉장히 또 공고하잖아요. 최근에 봤더니 또 뭐 대구나 경북 이런 데서도 굉장히 굉장히 대통령 선전하고 지지율이 높다는 얘기 있고. 나오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지지율 격차는 또 어떻게 보면 구조화돼 가지고 이렇게 평행선을 가게 되는 이게 2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과 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리되고 또 그다음에 예전에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대통령 네. 나오셨던 분이 상당히 좀 뚫기 어려운 어떤 그런 지지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이 현상에 대한 뭐 사회적인 네. 그런 거죠. 지금 근데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얘기는 왜 이때였나요, 뉴 이거? 이재명이라는 게 네. 대선 기간에 언론사가 발명한 말인데 네. 한동안 잠잠하다가 뭔가 이제 당청 간의 갈등 국면 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그룹을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논쟁이 시작이 된 건데 시점적으로 그런 개념 규정이 다시 부상하게 된 게 어떤 연유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정치적 사건, 특히 민주당 내 갈등에서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라든가 아니면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에서 이게 더 불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뭐 갈등의 용어라거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특히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맞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편이 갈리는 것도 맞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뉴 이재명은 처음에 대선 국면에서 언론에서 이 용어를 제시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다가 이게 하필이면은 민주당 내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갈등 사안에 있어서 주목을 훨씬 더 받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현재 주목받는 뉴 이재명이 100% 긍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은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거 맞고 때로 편 갈리는 거 맞고 그 건강한 토론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려의 시선으로 이 유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하는 걱정은 이게 정당 민주주의 차원의 건강한 토론의 어떤 장 그래서 이견이 펼쳐지는 장이 아니라 당내에서 사람들끼리 지지자들끼리 서로를 못 믿게 만들다든가 무조건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어떤 이러한 소위 말하는 분탕질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민주당 내 갈등 역학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 이재명 현상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어쨌든 그 갈등을 촉발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럼요. 예. 네. 그런 민주당 내에 책임을 그분은 책임의 80%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책임을 가지신 분들도 유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제가 좀 약간 약간의 반론인데 동의하면서 약간의 반론인데 그 뉴 이재명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게 당내 현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 당내 현상이 예,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떤 이건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벌어진 어떤
시대적 현상.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지금 이 퍼센테이지 40%고 이게 60%가 넘는데 이 간극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걸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민들, 예,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로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든가. 근데 우려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뭐 조국 씨나 이런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시선이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건 그 뉴 웨이브예요. 언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속이 있는 시대가 네. 있고 단절이 있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역사의 연속이 아니라 크랙이 일어나고 이제 불연속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 단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 리더십도 단절이 일어나지만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다른 확장된 어떤 또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떤 정치 진영화된 세력이 아니고 시대적인 하나의 그 지지한 현상이다 일단. 예. 근데 그 조국 대표 같은 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 뉴가 어떠고 자꾸 이게 뉴를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니까 뭐 뉴 밸런스도 문제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앞에 예, 뉴욕도 문제냐 뭐 이런 얘기하고 저도 뉴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뉴라고 하는 건 네. 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할 수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것을 문제시한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어떤 거기 보면 민주 진영이잖아요. 본인도 쇄빙선 하시긴다고 하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배가 아픈 거야. 이 가게가 잘 되니까. 근데 왜 그 관점에서 보시냐면 이걸 시대적인 현상의 뉴 웨이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민중적 현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거를 권력의 어떤 문제, 당내의 문제, 진영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어떤 도약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이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조망하지 못하는 낡은 퍼스펙티브가 이걸 우려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